안녕하세요. 하고제비 맥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청도 여행 2일차입니다. 빡센 패키지답게 오전 8시 10분에 모여서 일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정은 쇼핑이었습니다. 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쇼핑이 패키지 여행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죠. 오늘의 쇼핑 장소는 운남 보이차 판매장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멋진 운남의 차나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우리가 아는 낮은 차나무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는 비싼 보이차를 소개해 주십니다. 보통 보던 검은색이 아니라 정말 고운색의 보이차였습니다. 차 덩어리 하나당 가격은 60만원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밀실로 들어가면 종류별로 차를 내어주시고 시음을 시켜주십니다. 보이차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시음이 끝나면 이제 구매에 압박이 들어옵니다. 보이차가 사실 좋은 차이기도 하고 우리 집 꼬맹이들이 보이차를 잘 마셔서 카페인이 덜한 녀석으로 적당한 선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나마 구매를 하였기에 첫 번째 쇼핑은 무사히 넘어갑니다. 또다시 차를 타고 40여 분 정도 이동해서 칭따오의 짝퉁 시장인 찌모루 시장으로 갑니다. 말로만 듣던 비밀의 방도 들어가 보았는데 이쪽으로는 영 관심이 없어서인지 그냥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크게 호객행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산동요리 전문점이라고 하는데 별로 기대 없이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나름 신선한 해산물들과 정갈하게 정돈된 음식들과 사진을 보니 기대감이 살짝 상승합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음식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키지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흰 밥과 돼지고기 피망볶음, 부추 달걀볶음, 바지락볶음, 닭튀김, 청경채볶음, 숙주볶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바지락볶음이 정말 맛있습니다. 청도의 대표적인 식자재가 바지락이라고 하더군요. 음식들이 간도 적당하고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칭따오에서 먹은 식사 중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관광이 시작됩니다. 바로 소어산 공원입니다. 가는 길에 말로만 듣던 샤오미 전기차를 만났는데 외관이 참 멋지더라고요. 패키지 버스가 근처에 차를 대어주기 때문에 조금 걸어가다 보면 소어산 공원에 도착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예전에 어촌 마을에서 이 작은 언덕에 물고기를 말리러 왔다고 해서 소어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1984년에 공원으로 만들었고 3층짜리 누각을 지었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나 멋지다고 합니다. 분명 중국으로 여행 갔는데 유럽에 온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의 독일 마을이 생각나는 풍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간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 멀리 잔교까지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과 넓은 바다를 보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을 보면서 칭따오에 여행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란차오거 누각으로 들어가 봅니다. 18m 높이의 팔각으로 된 3층짜리 누각입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더욱 멋집니다. 저기 보이는 해변이 청도 제1해수욕장입니다. 저 뾰족한 첨탑은 231m 높이의 칭따오 TV타워입니다. 반대편에도 붉은 지붕의 독일식 건물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확대한 이곳은 영빈관이고 독일 총독 관저였으며 그 시절 집기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왔을 뿐인데 보이는 풍경은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이제 청도의 최고 랜드마크인 오사광장으로 가봅니다. 이 횃불 모양의 조각은 5월의 바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의 3.1운동처럼 1919년 5월 4일에 일어난 항일운동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5월의 바람 뒤편으로 보이는 건물이 청도 맥주의 본사 건물입니다. 날씨가 좋아서인지 파란 하늘 배경에 빨간 조형물이 너무나 멋집니다. 이제 바다에 조성된 길을 따라 요트 경기장으로 이동해 봅니다. 저 멀리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본따 만든 극장도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낚시를 하고 있었네요. 반대편에서 보는 5월의 바람은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도 그 위용을 뽐냅니다. 너무나 멋진 풍경입니다. 이제 선착장이 다 와가나 봅니다. 큰 유람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요트 경기가 열렸던 곳입니다. 관광지답게 아기자기한 푸드 트럭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점심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인지 간식들이 그닥 땡기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구경하며 산책을 해봅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타올랐던 성화대도 보입니다. 그렇게 잠깐의 자유시간을 갖고 다시 이동을 해봅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은 백화점인데 하이센스라는 회사의 소유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삼성 같은 회사랑 비슷하답니다. 사실 패키지상의 모든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가이드님께 부탁해서 다른 프로그램의 선택 관광인 마사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역시 해외여행에 여독 푸는 데는 마사지가 최고인 듯합니다. 그렇게 마사지를 받고 차를 타러 가는 길에 중고차 매장이 있었는데 세상에 벤틀리를 길에다 내어놓고 팔고 있지 뭡니까? 역시 중국에는 부자가 참 많나 싶었습니다. 운남의 보이차가 중국 최고인 줄 알았는데 차는 역시 벤틀리네요.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이동을 합니다. 미국 스타일의 스쿨버스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의 저녁 식사는 샤브샤브입니다. 여기도 무한리필이고 고기나 야채들이 너무나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버섯류들이 어찌나 쫄깃하고 맛있던지.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파는 중국 식자재들은 다 그 모양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곳에서는 또 고기를 몇 접시나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먹는 것을 너무 잘 먹어서인지 청도 패키지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는 곳도 사실 일정에는 없던 곳이었습니다. 명월산해관, 일명 불야성이라는 곳입니다. 신화 산해경을 주제로 시안의 대당 불야성을 모티브로 지어진 테마파크입니다. 사실 이곳의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곳에 엄두가 나질 않아 1인당 30불을 내고 선택관광처럼 다녀왔습니다. 사실 칭다오에 오기 전부터 청도 맥주 박물관과 이곳은 꼭 오고 싶었는데 이곳은 패키지 없어서 아쉬웠는데 패키지 일행분들과 가이드님이랑 잘 협의가 되어서 올 수 있었습니다. 여느 테마파크처럼 이런저런 공연도 많이 하고 먹거리도 참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타국의 테마파크인 만큼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잠깐 구경하고 갈게요. 이분들은 오뚜기 자매라고 하는 공연팀인데 정말 어릴 적에 동춘 서커스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연 내내 웃음을 보내준 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곳저곳 둘러보는데 왜 불야성이라고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곳곳에서 공연을 하고 포토존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공짜라니 근처 살면 자주 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하이라이트 공연을 보러 갑니다. 이 공연이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어공주 공연입니다. 제천대성과 여의봉을 배경으로 열일하는 인어공주를 만나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즐거워하는 걸 보니 왜 1등 공연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 상점들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해서인지 아무튼 너무나 청결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개념 없는 중국인들로 추정되는 무리들이 여전히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워댑니다. 참고로 이곳에는 하나투어 라운지가 운영되어 패키지 팀들에게는 무료 음료가 제공됩니다. 따뜻한 곳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가 참 좋더라고요. 역시 테마공원의 꽃은 퍼레이드죠. 모든 출연자들이 불여성을 한 바퀴 도는데 참으로 멋지고 재밌습니다. 이런 로제의 아파트도 울려 퍼지네요. 마지막으로 이곳저곳을 눈에 담아봅니다. 이제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합니다. 정말 알차고 보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누각은 호텔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곳에서도 하루 묵어보고 싶습니다. 역시 또 조식 뷔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만 어제와 먹은 음식과 동일한 구성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마지막 일정인 쇼핑을 하러 갑니다. 옆에 보이는 건물은 칭따오 기차역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배 가격이 균일하지만 중국은 천차만별이라고도 하고 버스도 냉난방이 되는 버스와 아닌 버스가 다른 가격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쇼핑은 라텍스랍니다. 지옥의 1시간 20분이었습니다. 가는 순간까지 강매를 당하는데 진짜 좋았던 모든 순간들이 엉망이 되는 듯합니다. 패키지를 간다면 무조건 쇼핑이 없는 걸로 가야겠습니다. 선택 관광은 어차피 가야 하는 관광지니까 별 문제가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강제 쇼핑은 진짜 별로입니다. 감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가렵니다. 칭따오 공항에 와서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에서 기념품을 사봅니다. 역시 해외여행의 꽃은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컵이죠. 귀국편 비행기는 너무 많이 흔들려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한항공의 기내식은 훌륭하네요. 이제 저 멀리 낯익은 곳이 보입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맥 아저씨였습니다.